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제 이걸로서 정치 내전이 본격화된 겁니다. 또한 12월 3일에는 공수처법이 자동 부의된다고 합니다. 이 정치 내전은 누가 도발한 거냐? 문재인 586 집단이 도발한 겁니다. 그들 스스로 대한민국을 상당히 그 피냄새가 많이 나는 정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오늘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586 집단의 오리지널 음모는 이거보다 훨씬 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문재인 586 집단이 집권하던 때부터 해서 되게 이제 그 하노이 정상회담 때까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 그 시기,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의 시기, 약 2년 동안의 시기로 한번 되돌아 가보죠. 가보면은 이들의 오리지널 목표는 원래 뭐였냐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한미동맹을 깨뜨려서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중국이 그 음모하고 있는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 그거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발표되기는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그 다음에 남중국해, 그리고 베트남 앞바다까지 이렇게 발표돼 있지만 그 주춧돌은 한반도 전체와 동해의 절반이 그 주춧돌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비행기 그 전투기, 정찰기 혹은 전폭기를 띄웠을 때 그 비행 코스가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입니다. 2호도 아래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자기들 나와바리라 이거예요. 즉 이 동해의 절반, 한반도 전체, 그리고 서해의 전체, 그 다음에 제주도 아래 2호도 근역까지, 거기까지가 중국이 생각하는 제1도련의 주춧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중국의 이러한 그랜드 디자인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문재인 586 집단의 오리지널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5가지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첫째, 개헌이란 이름으로 중앙정부를 무력화해서 지방분권 체제로 바꾸려는 헌법 개정 시도입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지방분권 그 자체가 무슨 절대 선인 것처럼, 절대적 가치인 것처럼 내붙이는 슬로건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권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어떤 문맥에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의해 가지고 쓸만한 제도인가 쓸만하지 않은 제도인가가 구별될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586 집단이 한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방제 전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제보다도 더 지독하게 결국 각 지역별로 다 나누어 찢어 발기자는 겁니다. 즉 중앙정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에너지 인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북한 관통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한민국의 주 에너지원으로 삼음으로써 한국인 전체를 에너지 인질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DMZ과 한박도와 같이 한강 하구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수도권 2,500만 인구 전체를 안보 인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및 금관산 관광 등 김일성 사교 체제에 현금을 긴급 수혈하기 위해서 하려고 호시탐탐 시도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반일 반미 캠페인을 위해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도화선을 깔아놓고 그것을 일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빌미 잡아서 반일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지소미아를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동맹 및 한미일 공조체제를 파괴하는 것. 즉 이들이 이때까지 5가지 시도해왔던 것을 요약하자면 첫째, 중앙정부 무력화 및 지방분권 체제. 둘째, 북한 관통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한 한국인 전체를 에너지 인질로 전락시키는 것. 셋째, DMZ와 한강 하구원을 방어 시스템을 해체함으로써 수도권 2,500만 인구를 안보 인질로 전락시키는 것. 넷째, 유엔 제재 및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김일성 사교에게 현금을 긴급 수혈하려고 시도한 것. 다섯째, 반일 반미 캠페인을 아주 체계적으로 지능적으로 디자인해서 시도한 것. 이 5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코리아 연방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그러한 참 흉악한 음모였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음모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무졌던 꿈인데 이 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첫째는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다. 둘째는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가 이끄는 보수혁명이 패배한다. 셋째는 북핵에서 미국이 일정 수준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그들의 3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죠, 당연히. 이러한 3대 조건이 올해 2월 하노이 때까지는 마치 먹혀드는 듯 했어요.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조중동 같은 빅미디어조차 이 3대 조건을 지가 앞장서서 나발을 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나발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해군 장관이 이번에 트럼프하고 치받아 가지고 그만둔 사건을 두고 트럼프가 마치 전범을 옹호한 그러한 전범 옹호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반미를 선동하는 것이 요새 조중동의 비즈니스입니다. 자, 이들은 원래 이 3대 조건이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오리지널 목표와 앞서 말씀드린 그런 5가지 시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 3대 조건이 성립 안 한다. 개꿈이었다. 이게 드러났죠.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하는 게 확실해졌죠. 요새 미국 증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이건 무엇을 뜻하냐? 결국은 미국 경제계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미중 전쟁이 중국의 그 바람과는 달리 미국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 오히려 플러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올해 6월 9일부터 지금까지 5달 넘게 홍콩에서는 참으로 위대한 자유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 자유시민의 저항은 엊그저께 11월 24일 날 기적적인 지방의회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미중전쟁에서 중국이 패배한다. 이거 이제 물 건너간 얘기예요. 두 번째,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보수혁명이 승리한다. 지금 미국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언론의 보도는 탄핵 소동이 트럼프한테 영향을 못 끼쳤다. 트럼프 지지율은 사상 최고치다. 거의 50% 가까이 나옵니다. 지금 흑인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거의 40% 가까이 나옵니다. 히스패닉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트럼프에 반대하던 자든 혹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든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세계적 갑부인 블룸버그 통신의 사주인 그 블룸버그가 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오려고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나오면은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당 정치라는 게요. 어느 한 사람 튀어나와 가지고 순식간에 휩쓸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요. 블룸버그랑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루아침에 튀어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자기의 노선과 자기의 관점을 지난 20년 동안 하나의 매스미디어 스타로서 리얼리티 쇼 뭐 이런 거 스타로서 그런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이미 설파해 왔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재야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류 미국의 핵심 기독교 보수 쪽의 그런 지지를 확보를 해놓고 이 게임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미국의 민초 뿌리는 저기에 있죠. 티파티 민초 보수운동의 지지를 확보를 해놓고 트럼프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블룸버그는 아무 준비 없이 이제 민주당이 무주공산돼서
표류한다니까 한번 찍어 먹어보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게 미국 선거입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블룸버그 같은 사람이 그 절대적인 그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 경선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제일 큰 몫을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굉장히 과격한, 우리로 치면은 심상정 혹은 이석기 같은 분위기를 지지하는 극좌파가 제일 큰 덩치를 갖고 있고, 그 두 개 덩치 합치면 그게 이제 버니 샌더스하고 그 다음에 저게 누구죠? 저게 워렌이 그건데 그거 합치면 40%가 넘을 거예요. 지지율이 40%쯤 됩니다. 내부 경선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이 한 20-30% 나옵니다. 저기 누구죠? 저기 그 바이든. 그러면 블룸버그가 바이든과 표를 갈라먹어야 되거든요. 바이든이 너무 많은 돈을 걷었기 때문에 도중 하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사람 나왔다고 그게 쉽게 민주당이 블룸버그 중심으로 다시 개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극좌파가 너무 기승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하원 탄핵 난동을 통해서 더욱더 극좌파의 입김이 강해져서 블룸버그 같은 사람이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보수혁명이 패배하기는커녕 승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핵에서 그 조중동이 떠들어왔듯이 혹은 저들이 떠들어왔듯이 미국이 일정 수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커녕 높고 높은 문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문턱이라는 건 뭐냐면 숙제해와라 이거예요. 목록 다 까고 그 다음에 전면적 사찰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 핵심 바로 반출하고, 그게 첫 관문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얄전도 없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야무진 꿈을 원래 꿨을 때는 그 첫째,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다. 둘째, 미국 정치에서 트럼프 보수혁명이 패배한다. 셋째, 북핵에 관해서 미국이 북한을 일정 수준까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깔았지만 이 세 전제 조건 모두 결국 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586 집단이 바보가 아니죠. 저들은 목표와 수단을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궁극적 목표와 전술적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들은 궁극적 목표를 아까는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친중 친북 반일 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전락시킨다. 헌법 질서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겠다. 전면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를 무력화시켜 버리겠다. 이러한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수세로 딱 돌아선 거예요. 수세로 딱 돌아서면 뭐가 되냐? 저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문재인 586 집단. 중국이 무력화됐고 북한 해방이 코앞에 닥쳤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는 뭐냐면 북한이 해방되어도 끄떡없는 총통 권력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가 수정된 겁니다. 이것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뭐 아니면 도 게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통 권력 체제니까 all or nothing 게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이 목표가 그러니까 국내 정치 권력에 관한 목표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목표 자체가 국내 정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걸로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세계 질서랑 관계된 목표에서 국내 정치 차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내용은 다른 사람 밥그릇 다 쳐내는 방식의 내용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살벌한 정치 내전을 하게 됐냐? 가만히 있다간 다 죽거든요. 북한 해방되면 정치 쓰나미 일어나서 다 쓸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해방되고 정치 쓰나미 온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한 거예요. 백모 보고 자꾸 야, 너 그거 언제부터 그런 소리 해? 거짓말하지 마. 그런 말씀 이제 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게 무리하게 선거법을 자동 부의시키고 12월 3일 날 그렇게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자동 부의시키겠다는 저들의 정치내전 개전 선언이야말로 북한 해방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북한 해방이 오면 정치 쓰나미 일어나니까 그 쓸려 나가기 싫으니까 지금 말뚝 박는 거예요. 앵커를 박는 거예요. 안 쓸려 나가려고. 그 앵커가 뭐냐? 총통 권력 체제예요. 왜 총통 권력 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 전 세계에서요,
OECD 국가 중에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원래 의원 내각제랑 같이 갑니다. 실시한다면 독일과 같이.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안 합니다. OECD의 유일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군소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군소위성정당 한편으로는 만들어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수처로 공직자를 꼼지락 달싹 못하게 장악하면 결국 대통령이 총통 권력을 가진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 그걸로 우리의 생명과 밥줄을 보장하겠다. 북한이 해방되든 말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저들이 오늘 흉악한 정치 내전을 개전을 한 겁니다. 오늘은 정치 내전 개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내전이 본격화됐네요. 자, 이런데 아직도 조중동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 제목 보십시오. 트럼프 북과 전쟁 시 1억 명 죽을 수 있다고 말해. 분명히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뭔가 문맥을 쫙 읽어보면 오바마 힐러리가 집권했더라면 북과 아무 준비 없이 전쟁 벌어져서 그렇게 되면 중국도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1억 명까지도 죽어나갈 수 있다. 이 소리였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반도 문제는 철저하게 미중 관계의 부분집합입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중국을 무력화시켜 놓지 않고 오바마 힐러리는 지금 중국에 기대 가지고 북이 ICBM 포기하고 북이 핵 프로그램 좀 완화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진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도발이 점점 심해지니까 국내 반발 달래겠답시고 하루아침에 스탠스 바꿔가지고 북한 빵 치고 들어간다? 그럼 중국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쭉 밀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뭐 개판 나는 거예요. 한반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행간을 해석을 해보면.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트럼프가 2017년 12월에 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미중 전쟁을 선언을 했고 2018년부터 미중 전쟁을 구체화시켜서 지금은 홍콩이 저지경이 났는데도 중국의 일부인 홍콩이 저지경이 났는데도 중국이 군을 투입 못할 정도로 중국이 무력화됐습니다. 지금은. 따라서 이제는 한반도 급변사태가 일어나도 중국이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북한만 딱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북이 내부가 금이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동아가 말한 거는 오바마 힐러리와 같은 관점에서 미국 정책이 쭉 유지되어 왔더라면 지난 25년 동안 중국과 북한에 내다봐야 당하는 그러한 정책이 지금껏 유지되었더라면 어느 날 미국은 발작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고 아무 준비 없이. 그때 준비라는 건 중국을 마사지하고 중국을 길들이는 그 사전 정지 작업 없이. 그렇게 된다면 그 전쟁에서는 최대 1억까지도 죽을 수 있었어. 그게 트럼프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거두절미해버리고 트럼프조차도 북과의 전쟁은 극도로 피하고 있다. 천만에요. 지금은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15분짜리 그냥 접수 작전입니다. 작전명,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작전명은 인류입니다. Operation Humanity. 왜냐하면 인류의 보편의 가치인 개인과 진실과 자유를 위한 작전이니까 당연히 작전명 인류가 돼야죠. 작전명 인류에 대해서 너희 중국이 끼고 들어와? 너희 죽어 임마.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게임이. 우리가 큰 나무를 옮길 때 1년 전, 2년 전부터 나무 주위를 파죠. 그래서 그 잔뿌리 같은 거 계속 말아가지고 그 뿌리를 갖다가 잘 그 둘러싸죠. 새끼줄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무를 떠서 좋은 철에 떠가지고 옮기잖아요. 이른 봄이나 가을에. 그래야 나무가 살죠. 큰 사고 안 나고. 이걸 나무를 어느 날 아침에 기중기 큰 거 갖다 놓고 쭉 뽑아봐요. 땅은 땅대로 다 뒤집히고.
그러면 잔뿌리를 정리를 안 했으니까 땅에다 뒤집혀가지고 집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라는 건 보통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를 몇 년을 두고서 딱 포위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 또 북한의 내부에 금이 가게 만드는 사전 정지 작업 없이 바로 건드린다? 그럼 1억 명 죽죠. 작은 규모의 세계대전이죠. 지금 트럼프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 손놈 겁줄라고 개돼지로 세뇌하려고 그렇게 발악하실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 다 깨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문재인 586도 안단 말이에요. 이거 말로 표현을 안 해도. 요새 정세현이 문정인이 아닥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머리 딱 수그리고 있는 거거든. 판세 읽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엔군 깃발 아래 북한 해방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치 쓰나미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땅 파헤쳐서 우리 앵카, 우리 말뚝 다 박아놓겠다. 그 말뚝이 결국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정치 내전을 도발한 겁니다. 총통체제를 통한 영구 집권을 위해서 386 영구 집권을 위해서 정치 내전을 도발한 겁니다. 이 정치 내전에 의한 정치적 긴장과 심지어 유혈 사태, 이 모든 책임은 오늘 선언합니다. 문재인 586 집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도 북한 해방을 전제로 그 이후에 정치 쓰나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이 문재인 586 집단이 도발한 정치 내전에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지금 어려운 게 한국당 같은 이런 거대 야당이 전혀 이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당은 정신분열 상태입니다. 이 정신분열의 주범은 누구냐? 나경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한국당 의원들 원내외를 병행해요. 기괴한 투트랙, 극단적 원외 투쟁과 비겁한 원내 협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는 저 이제 황교안 소금도 안 먹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위독할 지경까지 간다는데 제가 황교안 비판 많이 했지만 이번 건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일찌감치부터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몸 거의 금이 가도록 나라에 바치십시오. 요새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연세에 저보다 한두 살 많기 때문에 그 연세에 저 같은 투쟁을 하면 잇몸 다 들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몸에 갈 겁니다. 금이 깊게 갈 겁니다. 한 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인류를 위해서 금이 가도록 확실하게 바치시기 응원드립니다. 자, 이 황교안을 한국당 의원에 방문했다. 대표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소금이라도 드시고 물도 좀 드시고 미음도 좀 드시고 그렇게 살펴가시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위로를 하죠. 나경원이까지. 그래놓고 돌아가서는 짝짝꿍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예산 심의하고 있고 법안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 상태죠. 정상이면 예산 법안 전체 올스탑 시키고 보이콧하고 있어야죠. 지금. 이런 정신분열 상태 누가 했냐? 나경원이가 한 거예요. 나경원이가 원내대표니까 코를 나경원이가 딱 때려야 되거든. 우리 다 보이콧이다. 한국당 의원들께 권합니다. 나경원을 옷을 벗기십시오. 그리고 이 나경원이 얼마나 정신머리가 없는지 오늘 나경원이 한 발언 보십시오. 황 대표 빗대가지고 뭐라 그랬냐. 이념 사상을 떠나 이제 이건 뭐 좌파 우파 이념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본질에 관한 문제다. 나도 정치 본질을 찾겠다. 이게 황교안 응원한답시고 한 말이에요.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 완전히 나는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신병자 같은 소리거든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이념 사상 원칙 가치 세계관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언합니다. 제가 악명이 높습니다. 제가 유승민이 사고 쳤을 때 저거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구 그 유승민 선거구에 내려가서 제가 민주당 후보 이승천 후보를 지원 연설을 해서 빨갱이라 그래가지고 그 후에 6개월 1년 동안 매장당했습니다. 이승천이란 사람이 정세균 계열인데 이 사람이 아무 준비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승민이 사고 치는 거 보고 후보 마감 10분 전인가 5분 전에 후보 등록을 했고 동책, 반책, 통책 이런 조직 준비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유일하게 한 건 뭐냐? 아무도 안 다니는 큰 10차선 대로변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주유소 지하에다가 사무실 냈습니다. 주유소 지하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큰 대로 그것도 주변에는 뭐 사무실 있는 데가 아니라 주변에 농지예요. 농지 한가운데 있는 주유소 지하에 사무실 냈어요. 그걸 제가 내려가서 3번, 4번 내려가서 제가 역선택 연설을 한 덕인지 어쩐지 몰라도 이승천이 무려 25%나 먹었습니다. 지금 유승민이가 그 이후로 갈 길이 없어요. 나경원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역선택을 하든지 제일 좋게로는 중량급 대항마를 찾습니다. 동작을 해. 중량급 대항마를 찾습니다. 나경원 선거구 중량급 대항마를 찾습니다. 그 덕에 표가 분산돼서 민주당이 당선된다. 100% 나아요, 그게. 내부에 저런 암덩어리 달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암 수술하면 생살, 생피도 막 빠져나가잖아요. 나경원은 암덩어리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선언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한 적 없죠. 그냥 행간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했지 제가 오늘 나경원 제거해야 한다. 정치 생명 끊어야 한다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달픈 싸움이죠. 굉장히 고달픈 싸움입니다. 100석 넘은 의석을 가진 한국당이 좀 제대로 움직이고 그래도 한때 우리가 우파 혹은 보수 혹은 자유시민의 대변지라고 생각했던 조중동이 제대로 움직인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 동동 거리면서 거의 절망적인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군요. 굉장히 엄중하군요. 그래서 이 제도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우리 또 제도권의 빅미디어가 뭐 개발질을 하든 말든 우리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5일 날 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거기서 아주 화끈한 그 컨퍼런스가 한번 열립니다. 이 주최자는 저 이선본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마인드 300 그리고 이번에 조국 사퇴 및 공수처 문제 이슈화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전국 7,000명 교수의 조직인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 세 단체가 주도합니다. 이 컨퍼런스의 제목은 징용 판결에서 지소미아 공수처법까지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를 겨냥한 전체주의 음모입니다. 아침 10시에서 12시 오전 시간에 열리고요.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이고요.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엄청 좋아하시는 이충근 박사가 미중전쟁과 미국의 보수혁명이라는 그런 큰 틀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제가 징용 판결에서 지소미아 파기소동까지 일련의 음모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간략히 짚어드리고 그리고 참 대단한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원래 판검사 출신이시죠. 그리고 거기에 아마 좀 맞지를 않아서 학교 교수 쪽으로 이렇게 그 커리어를 바꾸셔갖고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국민대 교수 이호선 교수께서 공수처와 헌법 파괴, 전체주의 음모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십니다. 아직 토론자는 다 확정이 안 돼서 오늘 포스터에는 발표자 셋 그리고 사회자 한 명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010-8489-81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런 거는 이 한국당 조중동 이런 데서 했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지식을 계속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수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힌 소책자, 이게 이제 버전 1이고요. 버전 2도 이제 내주에 나오는데 일단 버전 1 다 팔아야 되니까 많이 사주십시오.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 2만 원씩 쓰셔서 한 100권씩 사셔서 주변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100권에 2만 원이고요. 지금 한 4, 5천 권 남았습니다. 2만 부 찍었거든요. 합계. 요중에 15,000부 나갔고 지금 4천 권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지금 한 3천 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2, 3천 권.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바로 책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유시민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황교안 대표 저렇게 상징적인 투쟁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공화당도 텐트를 100개나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교모가 움직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책자 뿌리려고 그러고 책자하고 그게 아주 비참하고 작은 규모지만 길거리에 서명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깥 기운이 막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버둥 한번 쳐보자고요. 상대방의 정치 내전을 지금 선언해 놨는데 여기서 맥없이 우리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발버둥의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은 선거구에서 한 100명씩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어느 선거구에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다. 그럼 동부산 여기는 원래 이 우파 성향이 강한 선거구예요. 근데 서부산 사하 이쪽은 왔다 갔다 하는 선거구라고요. 이 왔다 갔다 선거구에서 자기 앞가리 많은 선거구 주민 100명이 조직되어 판세를 가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선거구가 어느 지역들이냐. 수도권 120개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충청권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산의 절반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개나 돼? 이게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왔다 갔다 선거구 특히 여기서 한 100명씩 모이면 끝나는데 이 100명이 모이려면 한 5명 정도 열정적인 씨앗들이 있어야 돼요. 씨앗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그걸 저희가 지역활동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지역 씨앗 모집입니다. 씨앗이 되고 싶으신 분 연락 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